포털 사이트에서 보험 상품 검색하다 보면 보험 비교하기 클릭이라는 문구 많이 보셨을 텐데요. 허위 정보를 미끼로 소비자들의 개인 정보를 빼내려는 보험 영업글입니다. 하지만 감독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장슬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삼성생명을 검색했을 때 등장하는 블로그 광고 글들입니다. 삼성생명 자동차 보험을 안내한다는 글과 함께 보험 비교하기 링크가 게재돼 있습니다. 또 다른 대형 보험사인 교보생명을 검색했을 때에도 자동차 보험 안내 글들과 상품 비교 링크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정작 해당 링크에 접속하면 삼성생명이나 교보생명의 상품은 볼 수 없고 개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만 요구합니다. 이같이 링크 클릭을 유도한 블로그상의 보험 광고 문구들, 전부 잘못된 정보입니다. 생명보험사인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실제 자동차 보험을 판매조차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정보인데도 불구하고 대형 보험사명을 미끼로 보험 비교 사이트 링크를 연결해 개인정보를 얻는 일부 보험 대리점들의 영업 방식입니다. 이같이 잘못된 보험 상품 안내로 소비자들은 개인정보를 넘기게 되고 보험 가입 권유 전화까지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영업 방식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상품을 만드는 원수사인 보험사들에까지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 대리점들이 보험 사명 맘대로 사용해서 허위 광고 내는 거거든요. 이 사이트가 제대로 관리되는 것도 없고 결국 보험의 신뢰랑 관련된 문제라서요. 고객들이 개인정보 무단 수집했다고 막 보험사의 민원으로 이어지는데 현재 SNS 등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보험 광고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보험사의 심의를 통과한 자료만 활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소비자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금융당국은 잘못된 SNS 광고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확대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네, SNS 보험 광고 왜 이렇게 관리 감독이 안 되는 건지 취재 기자와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치경제부 장슬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예, 장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법적으로 금융상품 광고는 금융사에서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 거죠? 네, 먼저 이번 내용의 핵심은 이런 블로그 광고들이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네, 실제로 현재 보험 상품 광고는 보험사나 각 협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리포트에서 사례로 보여드린 삼성생명 자동차 보험과 같은 문구. 실제로 삼성생명은 자동차 보험 자체를 판매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 이제 명백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버젓이 블로그상에 광고처럼 자리 잡고 있는 이유는 상품을 비교하는 링크 자체는 광고로 보기 힘들다는 당국의 해석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품 자체를 홍보해야 광고인데 여기서는 상품보다는 뭐 비교 사이트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광고는 아니다. 뭐 이렇게 판단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번 사례는 엄밀히 보면 보험 상품 광고라기보다는 보험 상품을 비교해주는 사이트 광고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상품에 대한 직접적인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금소법에서는 이 보험 광고 심의와 관련해서 설계사가 주도적으로 하는 업무나 상품 광고는 보험 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 이런 것들을 유인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블로그에 있는 보험 비교 사이트 안내가 광고 자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 이 심의 규정도 사실상 무용지물인 셈입니다. 그러면 바로 비교 사이트를 안내하던가 정말 제대로 된 금융상품을 안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굳이 있지도 않은 상품을 갖고 홍보를 하는 건가요? 가장 큰 원인으로는 과도한 경쟁 때문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국내에는 워낙 많은 보험 대리점들이 있고 보험 그렇죠. 비교 사이트 역시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들도 그 안에서 최대한 많은 소비자의 클릭을 좀 유도를 네. 해야겠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흔히 키워드 장사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소비자들의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서 잘 알려져 있는 대형 보험사의 이름을 블로그 제목에 걸고 예. 소비자들이 많이 가입하는 상품명을 이 제목에 조합하면서 결국 말도 안 되는 정보를 이렇게 제공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 보험사인 뭐
삼성생명, 그리고 교보생명, 그리고 매해 우리가 가입해야 되는 자동차 보험을 키워드로 내걸고 클릭을 유도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 취재하면서 좀 네. 한 사례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이제 라이나생명 자동차 보험, 차량 보험료, 할부, 25세 아들, 자동차 보험 후회 없이 설계해봐요. 이 제목 읽기도 좀 힘드네요. 네, 네. 네, 딱 봐도 이상한 제목입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하나 짚어드리면 네. 라이나생명 역시 자동차 보험을 판매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네. 네, 블로그 내용에도 라이나생명 자동차 보험 설명과 함께 이제 링크가 좀 걸려 있는데요. 이 링크를 눌러도 라이나생명 홈페이지로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는 거죠? 네, 일단 상품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 나올 수가 네. 없고요. 보험 대리점들이 자체 운영하는 상품 비교 사이트로 역시나 연결이 됩니다. 이제 이것을 누르게 하기 위한 일종의 낚시 그린 셈입니다. 이제 이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아까 보셨듯이 이름이나 전화번호 이런 이제 개인 정보들을 입력하게 돼 있는데 결국 소비자는 잘못된 정보를 얻고 개인 정보만 대리점에 넘기는 꼴이 됩니다. 정말 이제 소비자들은 얻는 게 없는 게 되는데 그럼 보험 대리점들이 이렇게까지 해서 개인 정보를 얻으려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는 건가요? 네, 사실 우리가 보험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영업 채널은 바로 설계사입니다. 네. 네, 이전에는 지인의 지인을 소개받는 이런 방식으로 좀 보험 영업을 해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19 이슈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비대면 전환이 빨라지면서 보험 영업 역시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전화나 인터넷 이런 사이트를 주로 활용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네. 네, 이 때문에 이름이나 전화번호 같은 고객들의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이제 DB라고 좀 부르죠. 네, 이 DB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 모 방송에서도 좀 언급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물론 모든 설계사들이 해당되지는 않지만 고객들의 이 DB를 한 명당 적게는 5만 원, 많게는 이제 10만 원에 구매해서 영업하는 방식이 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주로 전화나 온라인으로 보험 영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개인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 광고 글까지 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해도 좀 피해가 있고 개선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감독 당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런 상황을 이제 금융당국도 인지는 하고 네. 있습니다. 이제 워낙 많기 때문인데요. 네, 하지만 제가 이번 온라인 보험 광고 사례에 대해서 이제 직접 취재를 해서 이제 답변을 좀 부탁드렸는데 네. 선제적으로 감독을 한다거나 정기적으로 검사하지는 않는다는 답변이 좀 돌아왔습니다. 안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특히 이 상품 광고 같은 경우는 현재 보험사나 이 협회 등 이제 각 협회 차원에서 이미 광고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SNS 글들은 감독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는 거 이거밖에 방법이 없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너무 안타깝지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소비자들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요. 일부 보험 대리점들이 이제 이 미끼용으로 제공하는 정보보다는 금융위원회나 이제 협회 차원에서 제공하는 공신력 있는 비교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보험 다모와 같이 이제 협회에서 운영하는 가격 비교 사이트들이 사실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좀 핵심 포인트고요. 하지만 이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해서 이 잘못된 정보가 무분별하게 넘쳐나는 것은 보험 소비자들은 물론이고 이 업계 자체에도 사실 악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이 리포트에서도 좀 보여드렸지만 실제 보험사의 민원이 이런 것 때문에 제기되는 좀 사례도 있었고요. 이 때문에 업계의 신뢰도는 계속해서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판매 채널 자체의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게 이제 중요한 과제라고 꼽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은 조금 회색지대인 것 같아요. 내부 통제 이제 기준을 마련하고 조금 더 확실하게 이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게 들어왔다고 말씀드렸는데 법인 대리점의 경우에도 그 준법 감시인이 이런 관련된 바이럴 광고를 에 대해서 이제 체크하고 심의하는 과정들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장기적으로 판매자에 대한 신뢰나 아니면 보험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거짓 광고 글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험업계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러면 이제 뉴스 후에 유튜브에도 또 올라갈 텐데요. 제목과 해시태그 어떻게 뽑았을까요? 제가 이번에 유튜브 제목은 조금 소비자들에게 직관적으로 알려줄 네. 수 있도록 정해봤습니다. 유튜브 제목은 삼성생명에서는 자동차 보험 안 팝니다. 좀, 예. 네, 이렇게 좀 해봤고요. 네. 네. 해시태그는 제가 매번 해시태그를 조금 고민되죠? 네, 좀 부담도 있고 근데 좀 더 매번 올드하게 하는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럽긴 한데 예. 샵 소비자가 봉이냐 그리고 샵 개인정보 사수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네,
정치경제부 장슬기 기자였습니다.